권영철의 Y뉴스 넘어가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Y뉴스 주제가 제가 좀 미리 살짝 봤더니 법조계 얘기예요. 네, 뭐 법조계 얘기인데 지난 11일이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매우 이례적으로 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이런 기자 브리핑을 한 뒤에 법조계에서는 면피용이다. 견강부회하는 거다.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뭐 비판의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왜 법원을 공개적으로 들이받았을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선 지금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중에 아니 서울중앙지검장이 언제 들이받았어? 뭘 어떻게 들이받았는데 이 소식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판결은 지난 8일에 있었고요. 예. 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에 대한 배임 혐의에 대한 판결입니다. 예. 법원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를 하자 지난 11일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자실에 와서 예. 기자실로 찾아왔어요. 일부러. 카메라도 찍어도 좋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불만을 나타낸 겁니다. 판결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석유공사 사장의 수사는 판결은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그 MB 정부 때 자원 외교하면서 뭔가를 했느냐, 뭐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하베스트 날 인수하는데 돈을 1조 얼마의 손실을 봤는데 그게 강영원 사장이 개인적으로 뭐 배임을 한 거다. 거냐, 안 한 손실 거냐. 끼친 거다. 예. 이제 그게 그 판결이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 인정을 할 때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게 법원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지검장이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럼 왜 이영렬 서울지검장은 이례적으로 법원을 공개 비판한 걸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과정이 검사장이 사실 기자실을 찾아와서 기자회견 한 적이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저도 법조 기자를 꽤 했고 기자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리고 검사들 얘기를 들어봐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뭐 기자실 와서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거나 얘기를 주고받기는 하는데 예. 이렇게 직접 검사장의 이름으로 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일은 없거든요. 아하. 판결이 무죄가 나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은 수사하는 부장이나 뭐 차장 검사가 내려와서 비공개로 실명을 밝히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다. 이래서 뭐 무죄 이제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예. 이런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건 분명해요. 아주 이례적이고 아주 이례죠. 전례가 없다고 할 정도로 아주 이례적으로 검찰이 법원을 비판한 것. 네. 그럼 그 밑에는 뭔가 깔려 있다는 얘기네요. 첫 번째 뭡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아마 누군가 시켜서 마지 못해서 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마지 못해서 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가까운 법조인들은 예. 이영렬 검사장이 원래 신중한 사람으로 법원과 부딪히거나 갈등을 일으킬 스타일이 아니다. 누군가 시켰으면 몰라도 스스로 그렇게 할 성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 누가 시켰단 말입니까? 이론적으로 시킬 수 있는 사람은 김수남 검찰총장입니다. 검찰총장. 그런데 검찰 안팎에서는 김수남 총장이 독단적인 판단으로 그런 걸 지시할 스타일은 아니고 아마도 외부에서 압력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거 갈수록 수수께끼. 그럼 그러니까 외부 압력은 누구란 말입니까? 법조계에서는 그제 황교안 국무총리가 부패 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와 관련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발표를 했죠. 황교안 국무총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예. 이 발표대로라면은 이제 주로 공기업들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부패 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예, 예. 근데 이렇게 공기업 수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은 수사와 어려워지는다. 총리의 4대 백신 발표를 앞두고 무죄 판결이 나오니까 적극 대응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아하. 또 한 가지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MB 정부와의 차별화를 내세우면서 시작한 게 자원외교 비리 수사였거든요. 그랬죠. 근데 이게 첫 수사 구속영장을 구속한 건데 예. 이게 무죄가 나면은 앞으로 이런 제동이 걸리지 않겠느냐. 환경 대응하라는 주문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 분석이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거기. 두 네. 번째는 뭡니까?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가 아닌가.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렇게 1심 판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언론에서 보도들을 하고 나서면은 예. 항소심 재판부는 여론의 동향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아무래도 겁니다. 판사가 신경 쓰이겠죠. 예, 검사장이 나섰는데. 수도권의 중견 판사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검사는 피고인과 반대편에 있는 다른 당사자다. 예. 검찰이 힘이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법원을 압박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는 건 항소심에 어떤 선입견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까? 검찰의 잘못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건 무슨 말인가요? 그 석유공사의 외국 정유회사 인수는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게 개인의 뭐 성과 판단을 잘 받기 위해서 했다? 쉽게 납득이 가십니까? 4조 원이 넘게 드는 돈이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걸 석유공사 단독으로 한다? 이건 청와대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죠. 청와대나 정부의 지시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검찰 수사가 예. 강령한 수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걸 지시해서 그리고 판결문에도 나옵니다마는 당시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을 만난 직후에 전체를 인수하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최경환 장관을 불러서 조사하든지 청와대 관계자들도 조사를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제대로 밝혀내야 되는데 예. 최경환 장관은 달랑 한 차례 서면 조사만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수사를 잘못한 것을 법원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 게 아닌가. 떠넘기려고 회피하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한 전직 특수수사통 그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예. 비리의 몸통은 놔두고 깃털만 기소하니까 법원으로서는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게 판결문에서 읽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럼 어떻게 권영철 기자가 쭉 조사해 보시니까 검찰이 수사 잘못한 게 맞습니까? 검찰 수사 잘못이 크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건 MB 정부에서 주도한 일이잖아요. 예. 그리고 청와대나 정부의 지시나 승인 없이는 이 정도의 예산을 드릴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예, 예. 그러면 검찰이 좀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수사는 하지 않았으면서 글쎄 법원을 비판한다. 사실 법원을 비판한다는 일은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신중해야 되거든요. 이런 일은 사실은 있었어도 안 되는 일인데 왜 했겠느냐. 그리고 평소에 신중하기로 평가를 받고 있는 예.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나섰을 때는 정권차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법원도 당혹스럽지만은 검찰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철의 와이뉴스 서울지검장은 왜 아주 이례적으로 법원을 들이받았나? 오늘 요목조목 분석해 주셨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